이제 신라스테이 플러스의 상징, 신라스테이 플러스의 하이라이트, 이곳에 플러스를 붙일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대한민국 최고 호텔은 어디? 롯데호텔? 거기 말고 파르나스? 조선호텔. 거기도 아니고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이자 많은 분들이 그 이름만으로 기대하게 되는 곳, 신라호텔. 작년에 제가 제주 신라호텔의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업그레이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신라호텔은 크게 서울 신라호텔, 제주 신라호텔,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인 신라스테이를 15군데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신라스테이는 사실상 실용성에 치우친 곳, 여행이나 휴식에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가격은 저렴하면서 신라호텔의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해요. 바로 레저용 호텔 신라스테이 플러스. 과연 뭘 더해서 플러스가 된 건지, 진짜 플러스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에 오레바 스프링앤스파를 방문하기 위해 제주에 갔던 날 이곳에 한번 들러봤는데, 호텔 가고 있어? 내일 올라오는 큰딸 오후에 병원 데려가고 작은 딸은 학교 캠프 갔다가 6시에 도착해. 올해는 큰딸 환자식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날 작은 딸 농구하는 것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장도 좀 봐야 되는데 많이 바쁘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챙길게.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한데 딱히 상의할 사람 없어서 챗 GPT와 대화. 계획할 게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잠깐 쉬면서 머리를 비면 생각이 잘 정리되기도 해. 오케이, 어차피 아내가 허락해준 꿀같은 휴가, 휴식도 취할 겸 머리도 식힐 겸 무엇보다 계획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신라스테이 플러스로 향했어요. 한때는 한적한 어촌마을이었지만 어느새 트렌디한 여행지가 되어버린 애월에 위치한 호텔. 무엇보다 신라호텔의 필살기, 신라호텔의 코어, 신라호텔이 절대 놓치지 않는 포인트, 바로 입지가 환상적이에요. 제주공항에서 차로 17분, 바닷가 한 명당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외관은 기존의 신라스테이의 웅장한 플러스, 세련된 플러스, 모던함도 플러스한 느낌, 로비 분위기도 넓고 고급스러워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차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만약 이쪽이 만차가 되면 호텔 2층 야외나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로비까지 이동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해요. 그러면 방은 어때? 제가 예약한 방은 프리미엄 디럭스 객실. 과연 얼마나 플러스 됐을지 한번 둘러보면 들어오자마자 옷장에 샤워 가운 2개, 얇은 슬리퍼, 러기지레까지 기존의 신라스테이랑 다를 게 없네. 다음은 미니바. 신라스테이 갈 때마다 만나던 커피랑 녹차가 끝. 욕실 인테리어는 고급스럽지만 욕조가 없는 점도 아쉽죠. 비데가 딸린 변기랑 세면대, 어메니티도 특별하지 않아요. 침실이 약간 넓긴 한데 킹사이즈 침대랑 TV, 티테이블과 길다란 소파까지. 구성은 기존 신라스테이랑 비슷해요. 즉 객실만 봐서는 플러스가 아니고 세임 같은데 거기다 복도가 굉장히 좁아서 다른 객실에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편. 자기야 차에 감귤 초콜릿 사둔 거 지금 갖고 올라와서 먹을까? 좋아, 가는 길에 컵라면도. 바다 보면서 라면 먹으면 맛있겠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알려주는 확실한 플러스, 바로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애월의 바다. 요즘 제 아내가 빠져있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잘생긴 주인공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헤엄치던 제주의 바다. 저렇게 잘생기고 착하고 우직하고 강인한 남자가 옆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인생이란 생각이 드는 비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바다. 그 바다가 창밖에 있어요. 물론 이 뷰에 살짝 아쉬운 점, 산책로에서도 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층 객실 배정이 중요한데 객실 배정은 무조건 선착순, 빠른 체크인이 필수예요. 이 오션뷰 객실은 가든뷰보다 4만원 정도 더 비싼데 반대편 객실 뷰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오션뷰 객실을 살짝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바다는 넓고 시원해서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장소야. 계획을 정리하기 위한 챗 GPT의 충고. 멀리 바다를 보면서 나의 머릿속 생각을 정돈해 보는데 배가 고프네. 이쯤에서 저의 오랜 노하우가 발휘될 시간. 예전부터 애월 근처에 진짜 자주 왔었기 때문에 맛집 정보가 꽤나 많아요. 이번 영상에선 그중에 정확하게 맛으로만 뽑은 최고의 식당들에 들러볼게요. 광고 없고 협찬 없고 서비스 음료조차 받은 적 없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저의 보물 같은 애월 먹지도 첫 번째, 호텔에서 차로 딱 2분 거리 일식집 시키루 갔습니다. 조그만 식당에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곳. 가성비 일식집이야? 구슬초밥 정식이 26,000원. 아주 저렴하진 않죠. 게다가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주문과 동시에 조리 시작, 최소 15분 여유 있는 웨이팅이 필요한 곳. 하지만 기다림이 아깝진 않습니다. 초밥이랑 각종 반찬들이 한 상에 나오는데 두부 샐러드, 계란찜, 생선튀김, 광어 무침을 비롯해서 소바와 무피클까지 아주 정갈해요. 그런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초밥 한 점 한 점의 밸런스가 완벽해요. 생선의 선도와 밥의 간까지 웬만한 오마카세 충분히 능가하는 맛. 거기다 반찬 종류도 하나같이 맛있고 무엇보다 같이 나오는 소바가 근사해요. 국물 간이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오는데 온소바 전혀 안 좋아하는 저도 홀딱 반할 정도의 맛. 식사 다 하시고 말씀하세요. 뒤에 아이스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시크하고 무뚝뚝한 말투와 상반되는 상큼 발랄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입가심까지 마치고 나면 일식 파인다이닝 코스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서울에 있었다면 일주일에 2번은 가서 먹을 맛이에요. 저 역시 한상 깨끗하게 비우고 나서 이젠
소화를 시킬 시간. 피트니스 가면 되겠네. 신라스테이 플러스니까 피트니스도 더 좋겠지? 안타깝게도 피트니스는 플러스 된 게 없어요. 뷰도 없고 넓이도 좁고 살짝 답답한 편. 물론 전혀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 호텔 로비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원형의 썬큰 라운지. 푸른 하늘은 마음을 맑게 해주고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챗 GPT의 말처럼 뻥 뚫린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볼까 했지만 전 먼저 소화부터 시키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호텔 밖으로 나가볼게요. 무엇보다 여기 신라스테이 2호 태우는 산책로가 진짜 근사해요. 바다를 따라서 펼쳐진 길을 걸어가면 현무암을 때리는 웅장한 파도의 소리. 이 산책로만큼은 원풀 아니고 2플러스 줄 수 있을 만큼의 공간. 저 역시 바다를 보면서 드디어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가면 빠르게 집으로 가서 큰딸 데리고 병원까지 50분, 수납시간 15분, 체열 20분, 그리고 주차 등록하고 집으로 온 다음 바로 장부터 보고 캠프 다녀온 작은딸 픽업. 아니 근데 장보다 좀 늦으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픽업부터 해야 되나? 하지만 시간이 애매하게 뜰 것 같은데 장부터 봐야 되나? 픽업부터 장부터 픽업부터 생각이 꼬이다가 어느새 다시 저녁시간. 저희 애월 먹지도 두 번째. 아까는 근사하고 고급스러운 일식을 먹었다면 이번엔 제주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한식을 만나볼게요. 호텔에서 차로 4분 거리 제주 검정보리 맛심으로 갔습니다. 여긴 너무 평범한 동네 식당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맛으로만 뽑은 곳이라고. 식당 모양새는 평범하지만 맛은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먼저 메리골드 꽃차로 간단하게 목을 좀 축여준 다음 메뉴를 골라보는데 대표 메뉴는 4개. 보리 비빔밥, 보말 칼국수, 보말죽, 고등어구이. 갑자기 머릿속이 스케줄 정리보다 복잡해져요. 이 중에 하나만 고른다는 건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비빔밥이랑 칼국수까지 2개 시켰습니다. 먼저 보말 칼국수. 검정보리와 서리태가 섞여서 검은 빛을 띠는데 면이 굉장히 쫀득하고 고소해요. 국물은 보말 때문에 시원하고 짭조름해요. 다음은 비빔밥. 보리와 쌀이 섞인 밥이랑 나물이 따로 나오는데 채소의 식감과 고소한 참기름의 향까지 나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청국장과 보리 고추장까지 넣어서 쓱싹쓱싹 비빈 다음에 한입. 진짜 환상적이네. 반찬으로 나온 제육볶음이 뒤쪽으로 완전히 밀리는 느낌. 식당에 단점은 없어. 로컬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거나 세련된 느낌이었고 사장님도 살짝 무뚝뚝해요. 하지만 깔끔한 손맛만큼은 압도적이에요. 무엇보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제주에서 이 정도 가격에 양까지 많으니까 꽤나 괜찮죠. 제주까지 왔으면 근사한 분위기를 좀 느껴야지. 분위기는 호텔에서 제대로 플러스 해볼게요. 해가 지고 불이 들어오면 아름답게 변하는 이곳 바로 수영장이에요. 비수기엔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수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쌀쌀한 밤공기, 거기다 제주도의 바닷바람, 너무 추워서 손끝부터 머리끝에 이끝까지 굳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수영장은 내일 만나기로 하고 방으로 가서 바로 뻗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이제 조식을 먹어볼 시간이에요. 조식은 플러스 맞아.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볼게요. 좌석의 규모는 확실히 플러스, 공간이 꽤나 넓고 시원해요. 하지만 음식 종류가 아주 많진 않아요. 먼저 샐러드 코너에 양상추, 치커리, 접근대가 커팅되어 있고 토마토 모짜렐라 샐러드, 가지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견과류 샐러드도 보이죠. 옆쪽으로는 햄과 올리브, 건호두, 건크랜베리도 준비해뒀습니다. 과일 중에 살짝 얼린 연시도 있는데 이거 꽤나 맛있으니까 하나씩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소화를 도와줄 요거트와 토핑류도 있고 한식 반찬으로 모듬 장아찌, 배추김치, 고사리나물, 우엉조림, 세발나물이 있었어요. 하푸드 코너에 따로 구워서 세팅해두는 소고기 스테이크, 옆에는 짝꿍 그린빈스 버섯 볶음이 기다리는 중, 베이컨, 에그 스크램블, 감자튀김, 소세지, 계란볶음밥, 대파 크림 스프, 와플, 따로 구비된 에그 스테이션과 쌀국수 스테이션까지 규모와 종류가 많이 플러스된 것 같진 않은데 언제나 중요한 건 뭐다? 음식 맛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갈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녹차 호두 와플, 토마토 모짜렐라 샐러드, 그린빈스 버섯 볶음이었어요. 와플엔 녹차 호두를 적절히 섞었는데 고소함과 씁쓸함과 달콤함이 꽤나 조화로웠고요. 토마토 모짜렐라 샐러드 역시 신선했어요. 그린빈스 버섯 볶음도 소스 간이 적당하니 풍미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접시는 세발나물, 닭가슴살 샐러드, 가지 샐러드, 견과류 샐러드였어요. 세발나물은 새콤하니 입맛을 돋우고 닭가슴살 샐러드도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가지 샐러드와 견과류 샐러드도 4성급 호텔치고 수준이 높습니다. 브로콜리 스프도 괜찮고 에그 스테이션에서 만들어주는 오믈렛도 맛있고 된장국도 맛있고 직접 갈아 만든 블루베리 바나나 주스랑 쌀국수까지 맛으로는 확실히 플러스. 거기다 조식에 나오는 스테이크, 고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게 없으니까 또 한 번 플러스. 개인적으로 조식 퀄리티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그렇게 배를 잘 채웠으니까 이제 디저트를 먹어볼 시간. 호텔 웨이브리스 카페 가는 거야? 수영장 옆에 있는 카페, 분명히 바다를 볼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이지만 가격이나 맛에서 살짝 아쉬운 곳. 그러니까 뷰도 이만큼 좋고 맛은 훨씬 더 뛰어난 찐맛집 세 번째, 호텔에서 차로 7분 거리 애월 마차로 가보겠습니다. 넓게 뻗은 녹차밭 앞에 가게를 지키는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들고 날 거냐? 우리 구역에 왜 왔냐? 뭘 물어보냐? 빙수 먹으러 왔겠지. 맞습니다. 코앞에 드넓게 펼쳐진 녹차밭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긴 바로 말차 빙수 맛집. 역시나 작은 가게에서 사장님 혼자 운영을 하는 곳인데 빙수가 모양부터 근사하죠. 말차 맛이 배어있는 고운 얼음 위에 팥과 아이스크림, 시럽까지 올려져 있는데 곱게 갈린 얼음이 혀에 닿는 순간 말차의 진한 향이 퍼져요. 살짝 고소하고 씁쓸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 때 팥도 먹어주고 부드러운 맛의 아이스크림까지. 와,
와 진짜 환상적이에요. 그래봤자 빙수 아니야? 솔직히 개인적으로 먹어본 빙수 중에 여기가 맛으로 1등. 물론 약간 살찌는 맛이지만 여행 와서 그런 걱정은 접어두는 게 진리. 만족스럽게 디저트까지 먹었으니까 이제 신라스테이 플러스의 상징, 신라스테이 플러스의 하이라이트, 이곳에 플러스를 붙일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어제 차가운 바람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건물 안쪽 데스크에서 수건을 받은 다음 밖으로 나오면 먼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키판과 암튜브, 구명조끼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수영장 근사하죠. 수온은 어때? 꽤나 따뜻한 편. 거기다 수영장마다 뜨끈한 자쿠지가 하나씩 딸려 있어서 체온 조절이 가능해요. 풀장은 크게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엔 낮은 수심의 패밀리 풀도 작게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수영장 디자인이 왠지 익숙한 분위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다름 아닌 제주 신라호텔. 바다와 수영장의 위치 그리고 형태까지 비슷해요. 즉 제주 신라호텔이 중문의 바다를 바라보는 풀장이라면 여기 이호테우 수영장은 애월의 바다를 바라보는 풀장, 제주 신라호텔 수영장의 미니미 느낌인 거죠.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바람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비록 이번에도 와이프랑 단둘이 오진 못했지만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애월 여행이 생각나는 풍경,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시끄러운 사정들이 말끔하게 씻겨져 나가는 기분. 유튜브 영상에 가끔씩 달리는 가족에 대한 악플도, 작년과 올해 밀린 일들 때문에 무거워지는 제 마음도 날려버리면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앞으로의 스케줄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여나갔어요.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저의 마음 상태만큼은 여기서 확실하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럼 신라스테이 플러스는 진짜 업그레이드가 맞는 건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룸 컨디션은 플러스 아니고 피트니스도 플러스 아니고 물건이 부족한 무인 편의점도 플러스가 아니고 약간 좁은 주차장도 플러스가 아니죠. 하지만 맛있는 조식당은 확실히 플러스. 거기다 지리적인 위치는 플러스를 2개, 3개, 4개까지 줄 수 있을 정도. 공항에서도 가깝고 오션뷰도 훌륭하고 산책로도 근사하고 수영장도 예쁘고 실용적이에요. 물론 수영장 이용 기준이 시즌마다 바뀐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해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주 여행에서 하루 정도 애월에 머무르는 분들에겐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재방문 의사가 있는 거야?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보다 전 제주 여행에서 애월에 오래 머무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애월 굉장히 멋있지만 제주의 다른 곳들이 워낙 더 멋있으니까 오랜만에 들리는 여행이라면 여기 애월은 그냥 찍먹 정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고민을 가중시키는 신라스테이 플러스의 장점이자 꿀팁 하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체크아웃 날짜에 항공기 결항 시에 여유 객실이 있다면 묵었던 것과 동일한 객실, 그리고 2인 조식도 제공해주는 개꿀 혜택. 그러니까 변덕스런 제주 날씨 때문에 결항빔을 맞을 때 대비한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공항에서 거리도 가까운 편이고 제주시 관광도 가능한 위치니까 제주 여행의 마무리를 하기에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스케줄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내가 좀 같이 하는 걸로 할까? 아니야, 이번 주 나한테 애들 맡기고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될 것 같아. 제 와이프는 요즘 매일같이 TV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힐링 중인데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애순이 관식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 아니 아내의 배려로 제주도까지 다녀왔으면 당연히 이 정도 해야죠. 힘들어도 역경을 이겨냈던 드라마 속의 평범한 어른들 이야기처럼 우세처럼 버텨내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